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학에서 교재의 제4장 교육조직과 문화, 그 중에서 네 번째 강의인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정책을 바꾸고 또 시도를 하면 성공할 걸로 봤는데 아무리 학교에서 정책을 바꾸어도 이게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문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문화를 변경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직 문화가 뭔지, 또 이 조직 문화에 대한 그동안 핵심 연구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교 현상을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하게 되는 조직 문화의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결국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알죠? 그 한 사회의 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체계, 행동 양식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문화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제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그 조직 나름의 고유한 어떤 행동 양식,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조직 문화 그러면은 딜과 필을 쓰는 특정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개념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조직 문화라고 할 때는 조직 문화는 일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어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문화의 유형을 나누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조직 문화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좀 더 넓게도 보고 있지만, 구성원들이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김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게 된 믿음, 비전, 또 어떤 일을 행하는 의식과 의례, 또 소통하는 방법, 또 공유하는 가정, 혹은 가치, 규범,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일을 처리하는 것, 학교에서 교사로서 업무, 가르치는 일, 또 학교의 다양한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이 학교라는 조직일 경우에 그렇겠죠. 또 교육부라는 조직을 따지면 또 교육부 나름의 교육부의 문화가 있겠죠. 근데 이 조직 문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거나 사고하는 것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허용하거나 불허용하는, 금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서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행정가의 역할이란 뭐냐? 그러면은 그 자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또 조직의 목표가 서로 부합되도록 돕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는 행정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문화와의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성원들을 조직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간다 그랬는데, 이 문화의 관점에서는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맞게 구성원이 행동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문화의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교육, 행정, 조직 문화, 그 다음에 학교 조직 문화,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교육행정학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주로 국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고, 또 교육청 차원, 그 다음에 학교행정 그러면 학교만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이라고 하지만 주로 학교 행정가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육행정학 이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책을 쓸 때도 학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교육청 차원에서 혹은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에 교육부의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언급이 되고, 또 여기서 조직 문화와 거버넌스, 통치 구조, 이 얘기를 해놓았는데 이건 여기에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하고 조직의 문화, 또 그 조직 행정 문화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하고 학교 현장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랬을 때는 결국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법규범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또 너무 강하게 법규범만 따를 경우에는 융통성이 없거나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급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 조직 문화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고, 그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학교 문화에 대해서, 학교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조직 문화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조직 문화 측정 도구 이렇게 되죠. Organizational Culture Assessment Instrument,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얘기하고요. 또 하그리브스가 제시한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에서의 그 학교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서 헬핀과 크로프트의 조직 문화 기술 질문지 OCDQ라고 하는데, Organizational Climate 여기서 Descriptive Questionnaire 이렇게 되겠죠. Description Questionnaire, 조직 문화 기술, describe 한다, description, questionnaire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하고 조직 풍토 지표라고 했는데, 이 조직 문화, 조직 풍토 기술 질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호이, 그 다음에 스미스, 스위틀랜드라는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던 조직 건강 척도 4가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꼭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조직 문화에 관한 전체는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학교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이 스타인호프와 오웬스라는 사람은 OCAI, 조직 문화 측정 도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이제 뭘 측정할 때 기준을 뭐로 할 거냐, 이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자료에 보면 조직의 역사, 그 다음에 조직의 가치와 신념, 또 조직을 설명하는 조직의 신화, 이 신화는 근거는 없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문화 규범, 조직의 전통과 관례, 그리고 의식, 또 조직의 영웅, 그 조직에서 과거 누가 어떻게 했대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은 조직 문화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 문화다, 기계 문화다, 캐바레 문화다, 공포 문화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우리 학교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이걸 응용해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공포 문화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더 나은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크게 가족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가족 문화는 교장은 부모와 같은 존재로 코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학생, 이제 부모, 여기에서 교사는 이제 또 학생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교장은 구성원을 가족의 일원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족적인 문화. 주로 보면 이제 조그만 학교들이 이런 가족적인 문화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 문화는 여기에서 기본 가정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원하는 목표, 학생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교사라는 부품을 활용하는 기계다, 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좋은 정치를 하느냐, 또 얼마나 녹슬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겠죠. 이런 기계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교사가 부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상당히 조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가 되겠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캐바레 문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캐바레 문화에서는 학교는 유명 예술가가 연출한 서커스, 연주회, 발레, 뭐 이런 것으로 학교가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학교장은 그러한 연출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발레, 이제 발레리나 아니면 연주자, 뭐 서커스 출연자가 될 거고요. 그때 여기에서 앞에 것과 차이점은 관심이 주로 이루고자 하는 과업,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바레 문화 속에서는요,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사의 자긍심은 좀 높고요. 또 실제로 이 카바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뛰어난 연출가, 거장의 감시하에 업무가 수행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좀 상당히 뛰어난 학교장 속에서 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을 하는 문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공포 문화인 학교도 있어요. 거의 이것은 그 긴장감이 팽배한 전쟁 지역과 같은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교장은 상당히 그 평온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 있는 숨막힐 듯한 이러한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끼리 서로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생활을 하고요. 또 상당히 냉혹하고 적대적이고 편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는 대부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교사와 교장 간이 적대적일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이 교사들, 특히 동학년 초등학교 경우에는 서로 여기서 가족적인 문화를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학교 조직 문화 얘기를 할 때는 교장과 교사의 관계에 초점을 둬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족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 교장과 교사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세 번째 하그리버스의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행정학 이론에서 인간관계론과 그 전에 과학적 관리론식이 이거하고도 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과업만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건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상에서 도구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걸 형광펜을 사용하면서 해볼까요? 도구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학교의 과업 강조고, 표현적 차원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인지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형식적 학교 문화, 그 다음에 복지주의자 학교 문화, 온실 학교 문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생존주의자 학교 문화, 그리고 마지막 효과적인 학교 문화,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적 학교 문화는 앞에서 우리가 표현적 차원과 도구적 차원을 그랬는데 주로 도구적 차원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도구적 차원이 아주 높고 사회적 차원이 낮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형식적 차원, 형식적 문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도구적 차원, 여기서 도구적 차원은 뭐라고 그랬죠? 학업 성취도, 학교의 과업을 강조하는, 주로 과업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구성원들의 관계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을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여러분 도구적 차원은 낮고 또 사회적 응집 차원은 높은 게 있을 수 있죠. 사회적 응집 차원은 높고 도구적 차원은 낮은 것.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복지주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지주의적 학교 문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관심도는 실은 낮은 거죠. 주로 보살핌에 초점을 두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살핌 중심의 학교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보면은 부모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낮고 또 부모 역할을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이런 보살핌 중심 학교에 가면 이런 복지주의자 학교 문화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학업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 상황에 봉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온실 학교 문화라는 게 있죠. 여기 온실 학교 문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온실 학교 문화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도구적 차원은 높고 표현적 차원도 높죠. 그럼 뭐죠? 이 온실 학교 문화는 학업 성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압력이 주어지고 동시에 그 일과 개인의 개발에 대한 기대도 높고 이걸 위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간적인 관계도 강조되고 사회적 통제, 도구적 차원도 강조되고 그래서 그럼 이걸 왜 온실이라고 하나 그랬더니 온실은 주로 어떤가요?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막 열기가 나면서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 지수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런 아주 성과가 높은 이제 복지주의자 학교 문화도 있습니다. 아니 온실 학교 문화. 그러나 이건 이제 조금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밑에 보면은 생존주의 학교 문화가 있죠. 생존주의 학교 문화. 이 생존주의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표현을 보면 여기 온실하고 정반대로 도구적 차원도 낮고 그 다음에 표현적 차원도 낮은 이걸 의미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여기에서 학업 성취도 강조하지 않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 유지하지 않고 거의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학생 관계도 엉망이고 학업 지도도 엉망이고 뭐 이제 어떤 조금 그 특수한 학교들에 가면 아예 그냥 방치되고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도 방치된 이런 문화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효과적 학교 문화라는 게 이 한가운데 존재하는데 이 효과적 학교 문화가 뭐예요? 효과적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존주의자, 그러니까 뭐죠? 도구적 차원도 적절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도구적 차원도 중간 수준이고 그 다음에 표현적 차원도 중간 수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유불급 중용이라는 말 알죠? 너무 과열되는 것도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뭔가 이상이 있어요. 끝없이 행복하려면요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수준 이런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다. 이걸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핀과 크로프트의 OCDQ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OCDQ는 그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과거에는 여기와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은 그렇게 많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보는 것처럼 196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된 이론입니다. 그래도 당시에 OCDQ는 뭐든지 한번 만들려면 이제 차원이 있는데 교사와 교장을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 보면 교사 차원 그러면 뭐예요? 교사 집단의 행동 특성 그 다음에 교장 차원 그럼 교장의 행동 특성 그래가지고 교사 차원에서는 장애, 친밀 여기서 방임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방이라는 표현은 이탈, 무관심 뭐 이런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기가 높다. 그래서 이 교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건 뭐냐면 교장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다. 이건 우리 학교 교장은 자꾸 일을 하는데 방해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각을 하고 있는가 정도고요. 아주 높고 낮고까지가 있겠죠. 친밀은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서로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정도. 방위 미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 가능한 안 하려고 미루려는 정도. 사학이는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높은 욕구, 또 그 과학성에 대한 욕구와 성취와 어떤 욕구, 충족감, 기쁨을 느끼는가. 이걸 네 가지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장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해야 될 일을 잘하는지 이걸 철저하게 감독하는가 수준에 따라서 1점부터 10점까지 매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점부터 5점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냉담은 아주 공식적이고 엄정하게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냉혈한 온정이 아니라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과업하고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과업은 일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하더라도 따스한 교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냉담 그러면은 아주 공식적이고 엄정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다음에 인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냉담과 인화는 상대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진. 그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학교 운영을 해가고 있는가. 추진력이 뛰어나느냐 낮느냐. 인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인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 냉담. 얼마나 규칙만 기준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냉담과 인화도 보면은 그 냉담 정도가 낮으면 인화하고 좀 가깝긴 하겠지만 냉담은 어떤 엄정성을 엄정하게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정도이고 인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따스하게 가는 정도이고 따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엄하게 지킬 경우도 있겠죠. 그다음에 과업은 일과 관련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사 집단 행동 특성 4가지 그다음에 교장의 행동 특성 4가지 8가지의 점수를 가지고서 이 헬핀과 크로프트가 여기서 만들어낸데요. 이 조직 풍토 6가지를 그 안에서 만들었는데 초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교사와 교장과의 관계가 얼마나 개방적이냐 개방적인 정도를 점수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아까 했던 8가지에서 총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개방적이고 몇 점 이하면 가장 폐쇄적이다. 그래서 가장 개방적인 것부터 가장 폐쇄적인 것까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적 풍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교사 사기가 아주 높고 그 다음에 학교 일에 대해서 서로 협조적이고 자기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교장도 스스로 솔선수범을 하고 규칙과 절차는 적절하게 준수되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요. 그 밑에 있는 자율적 풍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학교가 이런 개방적인 풍토의 학교라면 아마 근무에 상당히 재미를 느끼고요. 여러분의 성장의 기쁨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학교에 갔더니 자율적 풍토다. 그러면 교사들이 함께 일을 처리할 때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높은 사기를 가지고 있고 또 교장은 통제와 절차를 조금은 여기서 더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통제와 절차 강조 정도랄지 감독 정도 그리고 생산성 강조 정도가 아주 높은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 있다. 여기서는 교사들이 자기 소신껏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율적 풍토다. 그러니까 교사의 자율성 정도가 상당히 높은 풍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조직 문화를 얘기하다가 지금 조직 문화 기술 질문지인데 조직 풍토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라고 할 때하고 풍토라고 할 때 문화는 컬처고 영어의 풍토는 클라이밋을 풍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문화 인류학 하듯이 사회학과 인류학 쪽에 사용하는 용어이고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라면 풍토다 그러면은 이건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사용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로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행동이나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이것은 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 쪽에서 이 풍토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개방적 풍토, 자율적 풍토, 그 다음에 이제 통제적 풍토가 있는데 이 통제적 풍토는 여기 나온 것처럼 교사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교장이 주로 과업을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는 책임과 권한도 잘 주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장이 교사들의 어떤 사회적 욕구, 서로 친하고자 하거나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도 무시를 하고요. 지식, 과업을 주로 강조를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교적 풍토는 교사들 간의 친밀도는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 교장의 특성을 봤더니 교장이 학교 업무에 주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교장이 정년을 앞둔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냥 조용하게 일을 끝내고자,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고자 하는 학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에서 만약에 교사들 간의 관계도 좋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죠. 간섭적 풍토는 교사의 이 통제 능력 부족으로 집단 유지, 교사 상호 협력도 낮은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교장이 교사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 유지, 그 다음에 교사 상호 협력 정도도 그래서 상당히 낮고요. 또 교사들에게 이 관심을 받더니 교장이 공정하지도 않고 그저 과업만을 강조하는 이라는 것을 간섭적 풍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폐쇄적 풍토가 가장 문제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교사들의 사기도 아주 낮고요. 교장의 통제도 비효과적이고 맥히지 않아서 관계도 아주 나쁜.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근무할 때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병가도 자주 내고요. 그 학교 자체에서도 또 학생들이 과업에 대한 초점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자주 발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학교 선호들을 보면은 이러한 개방적 풍토나 자율적 풍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는 그러한 학교를 선생님들이 선호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망을 했다가 마지막 광주는 8개인가까지 쓴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밀려서 가고 보면 주로 이제 여기에 있는 폐쇄적 풍토 혹은 여기에 있는 그 통제적 풍토, 이런 학교일 때 가장 선호도가 낮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호이 스미스 스웨틀랜드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 조직 풍토 기술 질문지, 여기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장과 교사의 관계만을 가지고 조직의 풍토 유형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4가지 차원, 그러니까 그 교사와 학생만, 그러니까 교장만 보는 게 아니죠. 학교 차원, 여기 교장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학생, 그리고 교사의 관계, 이 모든 것까지를 다 함께해서 조직 건강 측정 척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Organizational Health라고 하죠. 조직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건강이란 차원으로 용어를 바꿔서 바라보고 있네요. 그래서 학교, 교장, 교사, 학생 차원, 이렇게 차원을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시한 그 조직 건강 척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4가지, 아까 이 학교, 교장, 교사, 학생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제도적 취약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측정할 때도 예를 들면 혈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얼마나 신체적으로 힘이 좋은지 이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핵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듯이 여기에서는 이제 또 혈류 순환도 보고 하듯이 제도적인 측면, 동료적 리더십의 측면, 그 다음에 교사의 측면, 학생 측면을 봤는데, 여기서 제도적 취약성이다, 그것은 학교가
부모나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 교장의 압력을 잘 막아내지 못해서 휘둘리고 휩쓸리는 이제 그런 학교 가서 여러분이 근무하면 상당히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도 그렇게 건강한 조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밖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기후 환경이 변하고 먹은 음식이 잘못돼도 막 몸이 요동을 친다면 그런 건강한 몸이 아니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동료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장, 그러니까 교장이 교사를 전문가 동료로 대하는지, 그 다음에 교사의 성취가 아니라 성취 기준, 그리고 기대를 얼마나 명확하게 어디까지 성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교사도 하기가 좋죠. 이 정도가 바로 동료적 리더십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교사 행위, 그런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기 동료를 존중하는지, 그 다음에 학생에게 헌신을 하고 있는지, 상호 협력 및 지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 압력, 학생 차원에서 볼 때 학업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친구와 교우 사이에서 존중은 받고 있는지, 부모, 교사, 교장은 높은 성취 기준과 학교 개선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학생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고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조직 건강 정도를 제시하는 이 조직 풍토 지표라는 것을 호이 스미스 스위틀랜드가 제시를 해서 여기 여러분과 잠시 공유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이론들을 조금은 적용하는 정도여서 따로 이론으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했던 이 조직 구조, 그 다음에 문화를 이제 여러분들도 좀 분석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초등학교 하나를 선정해서 또 학교 홈페이지, 또 정보 사이트, 여러분 지금 모든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는 국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조직도가 있잖아요. 조직도하고 업무 분장을 한번 분석해보고, 분업과 전문화의 정도, 그 다음에 부문화, 권위의 위계, 통합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조직 분장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이 속했던 조직, 그런 옛날 과거 학교를 돌아볼 수가 있겠죠. 이 학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뭔지,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측면에서 조직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직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문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똑같이 여기서 그러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의 차원에서 조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조직을 바꾸고자 할 때 제도나 정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조직의 문화에 초점을 두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지금 교재 제4장에서 교육조직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걸 크게 넷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4개를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한번 더 읽어보고 저하고 만나서 또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업 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